네, 먼저 정혁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혁 감독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유나 김금선 배우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유나의 김금순입니다. 오늘 날이 많이 풀려서 되게 날씨가 좋더라고요. 밝고. 저도 오늘 화사하게 입고 와봤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조도환 배우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극중의 유나 도련님 역할 고정환이고요. 예, 날이 많이 또 풀렸지만 그래도 추운 날씨에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화사하게 입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중에서 태민 역을 맡은 임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중에서 존재감 없는 존재 변준희입니다. 네, 그러면 다들 자리에 앉아서 이제 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 영화를 울산의 별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텐데 가장 궁금한 거는 역시 감독님에게 먼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울산의 별이라는 작품을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만들게 되신 건가요? 목적은 영화를 찍고 싶어서 계속 찍고 싶어서 네네. 만든 거고요. 이유는 몇 해 전에 저희 사촌 형제들이 실제 울산에서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조선소의 노동자로. 근데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이 생활인으로서의 대화가 거의 없다가 처음으로 추석에 방문했는데 생활인으로서 대화를 했어요. 자녀 문제나 직장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의 문제들 이런 걸 얘기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게 여러 생각이 들어서 차 안에서 집에 도착해서 시나리오를 적게 됐고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 네. 뭔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 같은 건 없으셨던 건가요? 사촌분들이 생활 얘기를 했다. 이거 말고 뭔가 뭐 이전에도 사실 뭐 노동자 이야기, 가족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관심이 있었고 늘상 뭐 생각하던 뭐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네. 그런데 특별한 계기라고 하면 뭐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촌 형제들하고는 그런 대화가 없었다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울산도 되게 어찌돼 보면 가끔 방문하는 그리고 또 이전에는 그 울산 조선소에 다니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좀 편견도 있잖아요. 네. 그나마 그래도 블루컬러 중에서는 좀 주머니 사정이 좋을 것 같은 분들. 근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게 내가 좀 오해도 있었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사실 특별한 계기라면 그게 특별한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울산이나 이런 중공업지대 얘기를 하면 왠지 뭐 대기업, 현대 같은 이런 대기업 생각이 나고 할 것 같은데 울산의 별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유나의 삶은 그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거든요. 이런 어떤 유나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감독님? 사실 시나리오 처음 쓸 때 당시에는 되게 절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썼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 도시의 흥망에 따라서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도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 삶이 무너져가는 걸 느끼고 이렇게 시나리오 쓰다가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제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결국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희망을 좀 찾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영화 마지막에 나왔던 어떤 희망 어린 메시지 이런 게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금순 배우님에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유나라는 캐릭터를 소화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감정으로 유나를 표현하시려고 하셨나요?
감독님하고 일단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윤화의 특징, 뭐 지역적 특징, 그다음에 직업적 특성, 머리가 짧은 그 약간 중성적인 보이시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그래도 엄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리고 싶어서 네 애썼죠. 그리고 어떤 뭐 몸짓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쨌거나 남성적인 부분에 가까운 하지만 또 중성적인 부분도 있어야 하고 네, 그런 부분들에 좀 고민을 하고 또 저 또한 오늘 이렇게 예쁘게 있지만 집에 가면 두 아들의 엄마랑 또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경상도 분들이 다 그러시진 않지만 그 욱하는 게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경상도 분이셔가지고 뭐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의 그 욱함과 또 특유의 무뚝뚝함, 친데레 이런 부분들을 그런 모든 부분들이 되게 저에게는 참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윤아의 그 아주 그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들 중간중간 으이씨 하는 그런 것들이 전 되게 리얼하다. 정말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노래방에서 열심히 열창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노래를 하지 않으시죠? 평소에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요. 음치는 아닌데. 진짜 잘. 근데 이제 그 약간 막 그 노래하면서 소리를 평상시에도 지르는데 노래하면서는 또 더 질러야 하고 더 풀어내야 하고 막 담배도 손가락에 끼고 부르고 막 이래서 거의 뭐라 그러죠? 몸부림 치듯이 그리고 또 감독님이 계속 그 저기 주문하시는데 선배님 음치 노래를 못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음도 막 마음대로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아주 저 혼자 와 이렇게 남자처럼 또 막 이렇게 몸짓도 해가면서 네 그렇죠. 네, 관객 여러분들이 너무 멋셔서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감독님이 뭐가 찔리셨는지 방금 저한테 원래 노래 잘하신다고 가수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한테 옮겨야 되는데 김금수 배우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같이 뭐 호흡을 많이 맞췄잖아요. 거의 뭐 윤아는 거의 모든 캐릭터들과 호흡을 맞췄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맞는 사람은 누구였나요? 아무래도 이제 저를 되게 아껴줬던 태민이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떤 코믹적인 구도를 만드는 부분은 또 삼촌 네 그래서 도련님. 네 도련님 그래서 되게 많이 웃었어요. 삼촌 그 나오는 부분에서 저희가 막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부분 다른 부분으로 편집됐는데 뭐 이렇게 들어 눕다가 제 손을 이렇게 깔고 누워가지고 손 제 다친 손을 깔고 눕거든요. 그래도 그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편집됐는데 그런 부분들 되게 티키타카 재밌게 정말 재밌게 웃으면서 찍었고 태민이는 계속 저를 도와주잖아요. 여기 여러모로 여기서 담배 같이 계속 담배 치고 계속 피고. 그래서 정말 실제로 태민이 같은 경우는 그 담배 피는 씬에서 말보로 레드를 한갑을 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저기가 와가지고 막 거의 뭐 구토 막 뭐 두통 막 이런 거 와가지고 잠깐 촬영이 중단된 적이 있어서 근데 네, 이 두 분은 저랑 너무 친하게 재밌게 잘 아프게 잘 찍었습니다. 네.
아이고 박수 감사합니다. 순서상으로는 도정한 배우가 순서인데 태민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도정한 배우님. 그 도정한 배우님이 연기하실 때 이 캐릭터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일단 뭐 지난번 뭐 GV나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역할 자체가 초반 당시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감독님께서도 감독님 본인을 좀 투영한 캐릭터다라고도 말씀을 처음에 초반에 해주셨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은 그 캐릭터가 여하 이제 젊다기보다 어쨌든 이렇게 놀고 먹는 그런 이제 좀 힘들어하는 그런 많은 분들의 좀 투영을 캐릭터와 좀 비슷하게 투영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실제로 저의 상태와도 되게 비슷했어요. 제가 감독은 아니지만 배우도 사실은 감독과 다를 거 없이 어떤 직업이든, 그리고 특히 저희는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무명이라는 말이 또 붙잖아요. 유명과 무명이라는 말이 붙는데 저도 이제 무명으로 지내다 보니 그러다가 이런 역할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저와 조금은 맞닿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겪었던 것들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많이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보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저와 조금 밑에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정말 많은 명대사들이 있지만 또 이 도련님이 하는 대사들도 참 오래오래 남는 대사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도정한 배우님은 자신이 했던 대사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어떤 걸까요? 저는 뭐 이것도 얘기 많이 했던 건데 어른으로 살았던 적이 없다. 어른으로 살았던 적이 없고 남자로서도 살아본 적이 없다. 라는 대사가 저에게는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공감을 100%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뭐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 가는 부분들이 너무 컸어요. 그 대사들이. 늘 야 철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한편으로는 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 아무래도 그 대사가 저에게는 좀 기억에 남는 대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사가 워낙 또 유명해서 기사로도 몇 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처음 보고서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모습이 변하셨는데 어떤 뭔가 이 변화의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영화에서의 모습은 그 당시에 이제 감독님의 조금 비슷하게 따라가고자 수염을 또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살도 조금 찌운 상태였어요. 그 작품 때문에 그랬다가 지금은 또 이제 또 계속 이 작품만 하지 않죠. 지금은 또 다른 작품을 이제 얼마 전에 또 촬영을 다 마치고 잘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살을 빼고 다 해야 돼서 그렇게 연습했습니다. 건강도 생각하고.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태민 역의 임정민 배우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민 역할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그거부터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뭐 대본을 보고 뭐 처음에는 뭐 깊게 이렇게 생각하고 뭐 저렇게 생각하고 다양한 면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편하게 마음을 놓고 진짜 친구로서 챙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담백하게 우리 금순배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연기를 하는 도중에 우리 금순배가 정말 디렉션이나 도움을 많이 줬어요. 우리 감독님도 그렇고. 그래서 앞에 저한테는 완전 대선배죠. 대선배님의 그 조언을 받아서 또 감독님의 조언을 받아서 태민 역할을 일단 충실하게 하는데 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게 지금 현재 결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부끄럽습니다. 네,
태민 캐릭터를 만드는데 김금순 배우님의 역할이 상당했던 것 같은데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 야, 아무것도 아닌데. 저 뭐 얘기해 준 거 없는데. 좀 긴장하면 야 편하게 해라 편하게. 그런 부분. 고마 퇴근해 그럼. 고마 퇴근하자. 이렇게 그랬어요. 특별하게 얘기한 거 없고 우리 편하게 하자 진짜 친구처럼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하자. 그 정도 했습니다. 그게 컸습니다. 아, 예, 그리고 예. 퇴근하자는 말이 굉장히 컸다. 전체적으로 제가 사실 좀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금준 배우가 현재처럼 그렇게 차분하게 디렉션을 줘서 제가 좀 약간 혼란이 좀 약간 혼동이 되거나 조금 약간 긴장이 탔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참 단순한 말이었는데 그날 현장에서는 정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연기하는데 뭐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컸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이 태민이라는 역할이 그 뒤에서 이렇게 유나를 도와주고 이런 캐릭터지만 사실 유나의 모든 이 분노와 짜증을 다 받아주는 캐릭터잖아요. 실제로 유나가 미워 보이진 않던가요? 그런 거보다는 뭐 연기상에서 보셨겠지만은 가족 다음으로 제일 잘하고 있는 그 상황을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태민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거기서 화를 낸다기보다는 그냥 따뜻하게 그리고 그렇지만 티를 별로 안 내고 이렇게 좀 안아주고 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편하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변중희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배역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도련님 대사 중에 전근대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전근대적인 거에 표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캐스팅 자체도 뭐 제가 부산에 살질 않으니까 몰랐는데 오디션 마지막 전날인가 마지막 날 피디님이 연락이 오셔서 와가지고 그냥 뭐 대충 핸드폰에다가 대본 읽다가 그냥 그럼 같이 하자 그러셔서 부산까지 내려갔던 기억이 나고 여기서 뭐 다른 건 전근대적인 역할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혼자 했지만 전라도 사투리는 제가 서울 사람이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태민으로 나오신 분이 일부러 스케줄이 없는데 일부러 저 촬영 현장 밤에 오셔갖고 차 안에서 개인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영화에서 나이로 보면 제가 제일 대빵이죠. 그런데 연기로 보면 제가 신인이거든요. 제일 막내예요. 그래서 어느 현장에나 가나 될 수 있으면 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아직은 많은 새내기라서 이 영화를 제가 두 번째 보는데 주인공으로 나온 금순 선배 같은 경우에는 나도 살면서 저렇게 나하고 찰떡으로 맞는 걸 한번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샘 같은 게 날 정도로 너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산에서 상영했을 때 샘도 났지만 또 너무 울산의 별이 아니라 영화의 별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아주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던 영화였어요. 요번에 다시 보니까 진짜 영화는 한 번 봐서는 안 될 것 같아. N차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아주 뼈저리게 오늘 느꼈습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울산의 별은 꼭 N차를 해야 된다는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도 꼭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사실 변중희 배우님이 그렇게 신인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연기를 잘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많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또 지금도 모두의 선배로서 변중희 배우님을 비롯해서 다른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뭔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선배님? 요즘 갱년기인데 저는 변종희 선배님하고는 뭐 전에 태어나길 잘했어도 그렇고 같이 이제 또 연기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날도 다리에 그냥 누우시고 제가 또 대사 전라도였는겨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계속 뵀는데 그냥 진짜 언니 같고 큰 언니 같고 그래서 너무 편하게 했죠. 근데 제일 생각나는 부분은 그때 저희가 이제 그 고기 구워 먹다가 다들 취해가지고 저 막 이러고 있을 때 무릎에 턱 누우면서 아이고 뭐 잘난 족보라고 그러냐고 그 얘기 하실 때 좀 여자로서는 시원한 부분이 있죠. 다들 취해 있으니까 말을 막 하시는 것도 있긴 한데 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다들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냐고 그 대사 그 부분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태민이는 뭐 큰 대사 없는 컷이었는데 제가 윤화가 세진이 취직시켜줘서 고맙다고 갈비 놓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 쳐다보는 이렇게 툭 쳐다보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보고 있다가 그냥 전화기 하고 또 윤화가 아무 말 없이 받으니까 대답 안 할 거 뻔하니까 야 나중에 술이나 한잔 하면서 풀자. 그 부분이 되게 둘 사이에 친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너무 잘 표현이 돼서 그 씬 너무 저도 좋아하고 정한 씨 같이 할 때는 너무 둘이 장난치고 재밌어가지고 그 모든 그 순간들이 재밌긴 한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컷은 혼자 이렇게 쓰레빠 신고 그 방파제 거기 막 뛰어 몇 번 미끄러지고 그러고 탁 뛰어 올라갔을 때 또 발에 쓰레빠져 그게 너무 귀엽고 안타깝고 짠하고 네 그런 컷들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배우분들 저랑 같이 모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배우분들하고 함께 나눴지만 그 배우분 볼 때마다 그 컷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넘기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넘기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감독님한테 궁금한데 뭐 궁금한 거 엄청 많습니다만 제목이 울산의 별입니다. 네네. 많이 질문 받아보셨겠지만 네. 왜 울산의 별이었나요? 사실 이런 질문 주시면 이렇게 막 거창하게 막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 싫어서 사실 되게 마음이 그렇긴 한데 사실 이제 도시가 발전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광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실 별은 항상 그런 광해가 없으면 우리 눈에 잘 보이고 이렇게 곁에 있다는 거 알 텐데 사실 도시가 고도로 성장할수록 필연적으로 광해가 생기고 사람들은 별을 잘 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에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그렇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정작 도시를 이렇게 고도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희생되고 소모되는 건 노동자인데 그들은 정작 보이지 않고 그렇게 그냥 없는 사람처럼 소모되고 그런다는 생각을 최초에는 사실은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싶어서 울산의 별이라는 그리고 사실 요 약간 에피소드인데 울산이라는 이름을 누구한테 이게 울산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야라고 물었더니 산에 올라가는 별이 많이 보인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여러 설이 있어서
근데 그 말을 듣고 사실 느낀 게 있었어요. 아, 우리 도시에 좀 산에 올라가면 별이 많이 보이는 도시인데 어느 날 갔더니 별은 보이지 않고 건물에 뭐 조명들, 크레인의 조명들, 선박의 조명들 별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를 뭐 사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부여를 했었죠.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지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제일 그 통로 쪽에 계신. 이 영화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그 정기혁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화면 사이즈가 그 울산 이제 그리고 있는 이제 풍경들이 이제 크레인도 되게 높고 또 그런 상하로 굉장히 좀 넓은 화면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제 영화 화면비는 이렇게 아래 위가 어떻게 보면 잘 시네마스코프 화면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임정민 배우님은 제가 화면에서 뵀을 때는 굉장히 실제 이제 거기 조선소에 계시는 어떤 그런 인물처럼 느껴졌었는데 오늘 이렇게 봤고 굉장히 피지컬도 좋으시고 어떤 세련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 반갑게 놀라웠는데 또 사투리도 굉장히 저는 자연스럽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경상도 쪽의 분이신지 아니면 어떻게 이제 대사 이런 것들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도정환 배우님하고 변중희 선생님은 영화 보면서 제가 좀 영화 스토리가 이제 주인공을 중심으로 좀 가는 데 있어서 좀 두 인물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거기에 약간 비껴서 있다 이런 느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두 분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뭐 감독님을 모델로 하거나 또 좀 가부장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감독님하고 이 영화 안에서 좀 친절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 어떻게 감독님들하고 좀 감독님하고 얘기 좀 나누셨는지 또 어떻게 좀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좀 인물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제 김금순 배우님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터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중성적인 그런 느낌으로 나오시긴 했는데 저는 이제 보면 볼수록 그런 모습에서도 그 미모를 숨길 수가 없다. 보면서 계속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우실 수가 있을까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냥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까먹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무튼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시네마스코프로 찍으신 이유를 먼저 여쭤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최초의 영화를 시나리오를 가지고 촬영 감독하고 얘기할 때는 사실 가장 중요했던 건 울산의 풍광이었죠. 그 인물도 인물이었지만 울산의 풍광을 좀 담아내고 싶은 그 울산이 갖고 있는 이 영화 또 시나리오 내용하고 이렇게 버무려져서 그렇길 원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다음 얘기를 하면 이게 변명밖에 될 수 없어서 사실 좀 마음이 안 좋긴 한데 울산에서 촬영하기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조선소를 잡고 싶은데 조선소를 잡으면 조선소에서 경비가 바로 달려나와요. 카메라 못 찍게 해요. 전혀 그 불가능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변명거리를 또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울산 촬영 분량이 촬영 분량을 전부 다 울산에서 찍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한 80%는 부산에서 촬영됐어요. 울산은 거의 촬영 협조가 잘 안 되는 공간이었고 그런데 이제 촬영 감독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최초에 촬영의 터널 매너를 하고 할 때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자꾸 이제 막 촬영하면서 막 쫓겨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뭘 바꾸게 지금 늦지 않았나? 이래서 그냥
사실 시네마스코프를 시킬 수밖에 없었고 편집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기는 사실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최초에는 울산에 흥망을 되게 그대 있는 그대로 담고 싶은 그리고 또 원경 이런 걸 더 많이 담아보려고 했으나 그건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군요. 네, 그렇게 허가를 그러니까 협조를 구했는데도 이 경비 보내게. 네네 바로 그 촬영 특히 기억나는 게 왜 아들 같은 경우도 그 바로 조수사 앞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전화 받는 장면이었어요. 네. 전화를 받는 장면 그냥 얘만 찍는 거다 하는데도 바로 앞에서 뛰어나서 찍게 하고 근데 실제로 이거는 울산 조선소뿐만이 아니라 조선소가 사실 대부분이 군수업체이거나 기관산업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보안상의 문제 뭐 그걸 뭐 저희 영화 욕심 때문에 그거를 막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다만 이제 사실 뭐 최초에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그 울산의 풍가 그런 것도 그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인물 뭐 이런 걸 좀 담아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안타깝게 좌절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임정민 배우님께 질문이 있었죠. 그 경상도 분이 아니시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말투만 들어도 경상도 분이 맞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부산 사람 맞습니다. 부산 토백이 출신이고요. 제가 지금 현재는 활동을 영화나 드라마 쪽을 서울에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과 서울을 왔다 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말로 할 때는 크게 어려운 거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태민의 연기에 좀 더 집중하는데 조금 더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 원래 조선소 사람이 아니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조선소를 해서 일을 했다는 거 외에는 다 맞습니다. 용접 일도 예전에 실질적으로 기계과를 출신을 했기 때문에 용접을 거의 한 7, 8개월 정도 되는 곳에 일을 했었고요. 좀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찍었던 조선소 부근 쪽에서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감회가 새롭고요. 낯이 처음에 아주 오랜만에 간 장소였는데 너무 낯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일했던 곳, 그 부근의 교선소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뭔가 좀 운명이지 않았나 이 작품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현재 뭐 극중에서 제가 용접하는 장면은 원래 대역을 쓰기로 하셨는데 제가 직접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작품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야,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변중희 배우님께 그 캐릭터에 다 설명되지 못한 부분들을 감독님과 많이 대화를 나누셨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변중희 배우님. 주인공이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할 때 보면 너무 피곤한 상황에서 연이어 하니까 제 변 씨가 변두리 변자거든요. 네. 변두리에 있는 저까지는 세심하게는 안 하셨지만 이렇게 뭐 선산 갔다 와서 고기 구워 먹을 때라든지 이렇게 대기할 때 보면 그냥 제가 너무 신인에다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조심스럽게 이렇게 툭 던지고 가셔요. 그러면 제가 얼른 주워서 그걸 저 나름대로 이 할머니는 이렇게 작은 엄마는 이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저는 참여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감독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불편해하신 건 제 나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렉팅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감독은 꼭 다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변중희 선생님 역할하셨던 그 캐릭터를 통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분량은 적긴 하지만 보여주고 싶었던 건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편집 과정에서는 삭제되기는 했는데 물론 과잉인 것 같아서 삭제했습니다. 근데 내내 뭐 서울말에 가까운 말을 쓰다가 술에 취하고 나셔서 처음 전라도 사투리를 하시거든요. 물론 지금도 뭐 어떤 관객분은 전라도 이렇게 사투리 쓰네 이렇게 캐치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처음 물어요. 전라도 쓰는 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었어요. 왜냐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장면을 통해서 사실 여성의 삶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게 어떻게 박탈되고 삭제되어지는지를 사실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과잉일 수도 있겠다. 이거는 왜냐하면 상대적 분량도 적은데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면 안 그래도 지금 너무 인물도 많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텍스트까지 다 담으려고 하면 욕심이겠다 싶어서 사실 삭제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변진 선생님한테 다 설명드리진 못했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도정환 배우님에게 똑같은 질문. 저도 뭐 사실은 그 되게 나름 제 입장에서는 영화를 잘 봐주신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예전에도 받았었는데 감독님이랑은 일단 대화를 너무 많이 했었고요. 사실 실제로 시나리오상에서 물론 지금도 너무 감사한 분량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시나리오상에서는 사실은 분량이 더 있었어서 장면들도 더 많았고 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인역을 설명할 수 있는 씬들이 많았죠. 제 입장에서.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상의 이유로도 이제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좀 그런 부분들을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중간중간에 나온 것들 또 설명되지 못한 부분들 뭐 반복적인 부분들도 좀 있었고 원래 그래서 감독님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님께서도 되게 저를 잘 이해를 시켜주시면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저도 뭐 그런 데 있어서는 전혀 그런 뭐 어쨌든 그런 지금 낮이라서 제가 뇌가 아직 안 깨져 말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야행성이라 저는 밤에 좀 뇌가 돌거든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 답변을 잘 제가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되게 영화를 재밌게 잘 봐주셔서 충분히 이제 주실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말씀에 잠깐 덧붙이자면 사실 배우분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연기를 너무 다 잘해주셨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물론 감독으로서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디렉션을 많이 하게 되는 순간이 사실은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캐스팅을 할 때 사실 많이 감안했던 건 사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상업 영화나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진 영화에서 할 수는 없지만 독립 영화는 사실 비교적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들으실 수고 제 삶도 투영했다고 조금은 꺼냈었다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배우들이 자기의 삶의 어떤 일부분을 이 영화에 꺼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 삶의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고 그걸 꺼내 쓸 수밖에 없고 그럴 때 느끼는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연기를 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받을게 하나 더 남았어요. 네. 영화 일단 너무 몰입해서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하고 배우분들한테 이제 궁금한 게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대왕 오징어가 이렇게 초반에 있는 부분이랑 이제 후반부에 두 번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유나가 이제 오징어를 보면서 막 울잖아요. 그래서 대왕 오징어를 빗댔구나. 그렇게 이제 유나의 모습을 투영을 했구나.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생각을 했는지가 되게 궁금했고 그것도 개인적으로 오징어가 저렇게 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독님한테도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유나 역할 맡으신 김금순 배우님한테 궁금한 점이 용접을 실제 하신 거죠? 대역 안 쓰시고 하셨다면 그걸 이제 뭐 배워서 하셨을 그 과정이나 하실 때 어떠셨는지 되게 저는 좀 너무 위험해 보였는데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 보면서 그것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질문을 너무 잘하십니다. 먼저 감독님. 대왕 오징어 항상 질문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시나리오 쓰고 영화를 쓰는 감독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 영화를 어떻게 구성하게 됐느냐, 특히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 사실 오징어에 관한 이야기는 그 훨씬 전에 사촌들한테 들은 적이 있는 얘기였어요. 실제로 조선소에 그렇게 늙은 대형 오징어가 떠밀려오고 조선소 직원들이 이렇게 때로 이렇게 막 먹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그 몇 회 지나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 감정 상태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생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살면서 느꼈던 것들이 그게 딱 기억이 났어요, 사실은. 그것들이 기억이 나서 우리 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뭐 국어 시간 배울 때 주관적 상관문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게 그냥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노동자의 삶이라는 게 어느 순간 이렇게 밀려나고 힘없이 그냥 활기차게 헤엄치던 그 대왕 오징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밀려나고 그냥 아무런 힘없이 이렇게 내 살을 뜯어먹힐 수 있는 처지의 상황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 느껴졌었고 그리고 뭐 비하인드인데 사실 저거는 대왕 오징어는 아니에요. 나중에 후반에서 조금 더 물론 더 큰 거를 구해서 촬영하긴 했는데 대왕 오징어는 아니고 뭐라고 하죠 저거 뭐 갑오징어 한치인데 한치도 이제 대왕 한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구해서 촬영했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서 나중에 후반에 CG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키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오징어가 아니라 한치였다는 놀라운 좀 이렇게 한치였어요? 네. 저는 그 용접 부분은 이게 좀 되게 위험하고 그래서 대역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역분이 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모니터 계속하고 옆에서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하는 그 손동작이나 이렇게 몸짓들을 이제 했죠. 연습해가지고. 네, 그렇게 나온 장면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셨던 저쪽에 아유 죄송합니다. 저 모자 쓰신 분이 아까 들고 계셨어요. 네.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약간 기시감 비슷한 게 들었던 것이 그 성묘 갔다가 둘러앉아서 고기 꺼먹는 장면 있잖아요. 음주 안에서 보다가 뭔가 충격을 한번 받았던 게 저희 까친청 모여가지고 술 먹을 때마다 벌어진 난장과 아이판과 젓가락 던지면서 끝나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 기시감이 들어서 저기 알코올이 없이 촬영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러한지 그리고 그 뭐 특별히 연출에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꼭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실제로 촬영장에서 술을 마신 거 아니냐는 의문이에요. 네. 그 얘기는 국제에서 그렇고. 네, 기시감 드시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가족 모이면 다 자기 주장하고 내가 맞다. 그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말 할 수밖에 없고 특히 뭐 인혁 같은 것도 거기서 사실은 독한 말 내고 있잖아요. 돌아서는 남인데 편도 안 섞였는데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당장 이거 팔아 문중당 팔아서 내고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뒤에 어떤 마음이 있건 간에 그렇죠. 앞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서로 말하다 보면 술 한잔 들어가고 원성 높이고 싸우고 사실 뭐 이런 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 가족들은 대부분 아닌 것 같지는 뭐 다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 사실 되게 많죠. 여러 영화에서도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이러다 보면 네가 잘났네, 네가 옳으니 틀리니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되죠.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사실 그렇기를 원했어요. 이제 이런 장면을 통해서 결국은 영화 다 끝나고 나면 이러니 저러니 뭐 어떻게 해도 결국은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던 간에 내가 오늘 지금 당장 내 가족한테 독한 말을 내뱉고 집에 가다가 바로 전화해서 사과하거나 이럴지는 못할지언정 멈춰 설 수밖에 없고 잠시라도 한숨 내쉬고 이럴 수 있는 게 가족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먹고 사실 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네. 술은 안 마셨다고. 네. 저는 뭐 사실 뭐
더 리얼함을 위해서 나름의 그 신을 위해서 약주를 했는데 원래는 물을 마셨죠. 감독님도 말리셨고 근데 다시는 마셨나요? 저는 마셨죠. 네, 저는 조금씩 마셨는데 아, 진짜? 네,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더 상황적으로. 근데 혀가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 할 때 술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술 먹는 장면인데 술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뭐 살인하는 장면이면 살인하고 찍을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연기는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말렸었어요. 사실 술 먹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말렸지만 감독은 선배님들은 잘못 배워가지고 제가 연극을 하면서 선배님들 너무 잘못 배웠네요. 네, 여러분 너무 즐거운 시간이라서 더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울산의 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독님하고 김금순 배우님 두 분 한 말씀씩만 짧게 하시고 오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는 상영관도 많지 않고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갖고 부지런해야 볼 수 있죠. 저는 이런 상황이 전혀 부당하다는 건 아니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제 영화뿐만 아니라 독립영화. 사실 제가 이제 뭐 여기 있으면서 아까 전에 질문하신 분 실제로 저랑 동동 하시는 독립영화 감독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독립영화 감독님들 항상 힘낼 수 있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엔차갈라 영화뿐만이 아니라 영화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독립영화 감독 되시는 분이거든요. 다 관심 가져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금순 배우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영화 너무 좋죠. 저도 영화를 너무 사랑하게 됐고, 또 해가 가면 갈수록 그 깊이는 또 더 깊어지고, 그의 매력은 또 더할 나위 없이 여러 군데서 또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디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저희 울산의 별 상영하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이 독립영화관에서 또 만나는 것도 너무 저에겐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독립영화, 상업영화 이렇게 가리지 않고 영화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들인지 제가 너무 느끼고 동료로서 행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정 연휴 행복하십시오. 가족들과 모여서 이렇게 유난히처럼 싸우지 마시고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일어나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울산의 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엔차 관람 주변의 입소문으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준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